시청 여러분, 북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랍도록 화려한 북한의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평양의 마철로처럼 솟아오른 고급 아파트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거리를 수놓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해외 유학을 떠나는 특권층 자녀들의 여유로운 발걸음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북한 상위층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란한 베일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는 한 탈북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화려함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그 안에서 한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진정한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탈출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어떤 물질적 풍요로도 대체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임을 깨닫게 해줄 그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북한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곳, 바로 평양의 특정 구역입니다. 이곳은 북한 체제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선진 문명의 쇼윈도라고 할 수 있죠. 휘황찬란한 여명거리의 고층 빌딩들,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고급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요리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회의 최상위에 속하는 특권층으로 그들의 삶은 일반 주민들과는 확연히 다른 물질적 풍요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유럽의 명품 브랜드 의류를 걸치고 스위스산 시계를 차고 다니며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차량들 역시 대부분 외제차인데요.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흡사 여느 선진국의 도시 풍경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평양 시내의 고급 상점에서 희귀한 수입품을 구매하고 주말에는 최고급 연회장에서 파티를 즐기며 서구식 문화를 거리낌 없이 향유하죠. 이러한 보여지는 삶의 단면들은 외부 세계의 북한의 발전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특권층의 투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평양의 엘리트 학교에 보내는 것은 물론 해외 유학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서유럽 국가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특권층 자녀들의 모습은 평양국제공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선진 문물을 접하고 서구식 사고방식을 배우며 때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북한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맴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듯이 북한 상위층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엄격한 체제의 감시와 통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들의 특권은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전제로 하며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역설적으로 체제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준의 감시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특권층이 마주하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급 아파트 내부에는 은밀한 감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 간부들의 시선은 언제나 주변을 맴돌며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주시하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비밀 사상 학습은 특권층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지만 일부 특권층은 은밀하게 외부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영화를 접하며 바깥 세상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발각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일탈이죠. 북한 전역에 울려 퍼지는 선전방송은 그들의 귀를 막고 검열관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의 일상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화려한 베일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베일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겉으로 번듯한 특권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그들 역시 체제에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통제 속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특히 외부 세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기회를 가졌던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철저히 통제된 정보만을 접하며 자란 젊은이가 해외 유학길에 올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토론이 일상인 대학에서 각자의 의견을 거침없이 펼치는 학생들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아무런 검열 없이 진열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경험은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과연 전부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북한의 현실과 해외에서 직접 경험한 자유로운 세상 사이의 간극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깊은 내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회의감과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몰래 주파수를 맞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외부 방송은 그들에게 금지된 지식의 셈이자 진실을 갈구하는 은밀한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라디오의 불빛은 단순히 금지된 정보를 넘어 억압된 내면의 싹튼 자유를 향한 간절한 갈망을 상징하는 듯했죠. 이런 내면의 균열은 비단 개인적인 번민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특권층 내부에서도 미묘하게 불만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사적인 공간, 예를 들어 고급 식당의 은밀한 룸이나 친구들끼리의 모임에서는 조심스럽게 북한 사회의 모순에 대한 불평이 오가기도 했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질문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와 답답함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갇힌 새가 창살 밖을 응시하듯 말이죠. 물론 이러한 대화는 극도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현실이 되는 곳이니까요. 한마디의 실언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칼날과도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희미한 기대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고뇌에 찬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는 특권층의 모습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결코 영혼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깊은 번민과 함께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찾아야 할 자유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베일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은밀하게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깊은 번민 속에서 북한 특권층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이 과연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담보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학이나 외부 세계와의 접촉 기회가 많았던 이들에게는 평양의 견고한 울타리를 넘어선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숨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죠. 서구의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또래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개진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논하며 원하는 지식을 마음껏 탐구했습니다. 도서관 가득한 책들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고 어떤 검열이나 제약도 없이 진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남겼을 테죠. 해외에서 접한 다채로운 문화와 사상은 그들의 내면에 마치 거대한 파문처럼 일렁이며 기존에 학습했던 북한 체제의 맹목적인 논리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는 분위기, 그리고 개인의 개성과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는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과연 세상의 전부였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묻는 성찰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으로 치장된 삶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본질적인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전에 없던 더욱 답답한 무게감과 함께 존재론적인 고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듯 보이는 평양의 모습 뒤에 숨겨진 사상과 체제로 겹겹이 봉쇄된 사회의 엄격함은 그들이 겪었던 자유로운 경험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마음속에는 이질감과 함께 진정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만을 강요받던 삶에 점차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죠. 이러한 의문과 회의감은 고위층 자녀들 사이에서 마치 은밀한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고뇌와 함께 체제에 대한 미묘한 불신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